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나왔던 그 영상을 가지고서 어, 설명을 또는 뭐 설명보다는 이때 이 사람이 한 이야기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리마인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연속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금 듣고서 넘어갈게요. 이제 완벽하게 아세요. 회사에 대한 얘기 다 들으셨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만들어냈는지 다 들으셨고, 왜 돈을 받고 왜 돈을 주는지에 대한 것도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광고비 재원으로 준다. 근데 여기서 돈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요. 근데 스스로도 지금 이게 2021년 4월 14일 영상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돈이 아니고 토큰이죠. 광고비 재원으로 주는데 그것이 법정 화폐가 아닌 달러가 아닌 원화가 아닌 토큰으로 준다. 그러면 적자냐? 적자가 아니다까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이 도표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망할 확률이 더 많아요. 그건 뭐예요? 리스크가 커요.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스테이킹이란 자체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우리는 회수할 수 없어요. 왜? 주식에 투자한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가 큰 만큼 뭐가 커야 돼요? 리턴이 커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많이 줬잖아요. 보상을. 네? 보상을 많이 주니까 리스크가 커도 사람들이 한둘씩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컨텐츠가 들어오고 광고주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죠. 예, 맞습니다. 이거예요. 자, 리스크가 점점 감소를 하죠. 회사는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코스트, 광고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까지 줄어들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은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10년 전에 50개가 채굴이 됐어요. 그러다가 25개, 12.5개, 지금 6.25개, 3년 뒤에 3개, 또 4년 뒤에는 1.5개 이러면서 2030년이면 비트코인 채굴이 다 완료가 돼요. 2100만 개 중에 99%가 완료가 됩니다. 우리 똑같아요. 이렇게 채굴되면서 앞으로 3년 반 우리는 채굴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들으세요. 발행해 놓은 것을 보상량으로 풀어주는 거, 보상으로 풀어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면 토큰 채굴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게 15억개예요. 그게 15억개.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어서 여기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죠. 그러면 토큰의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감소를 시키면서 유저, 사용자가 점점 많아지면 아까 프로토콜 경제 뭐라 그랬죠? 배민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고 점점 사용처와 사용자가 많아지면 토큰의 가치는 올라간다. 지금 어떻게 올라갔어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까지 토큰의 가치가 올라갔죠.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상을 주고 회사가 돈을 벌어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익으로 이 보상을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적자는 아니에요. 기업은요. 절대로 여기에서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된 걸로 보상을 주지 않죠. 보상을 주는 용도의 것이 딱 정해져 있죠. 그거는 분명히 알 건데 영업이익으로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영업이익이 있고요. 이 플랫폼에서 나는 영업이익이 있고 플랫폼 밖에서 나는 영업외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사놓고 전기차를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했죠. 테슬라가 한 달 동안 1조 달러의 영업의 이익을 봤어요. 그 1조 달러는요. 전년도 2020년에 전기차 파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기업은 그렇게 돈을 버는 겁니다. 자기네가 자동차를 팔아서 버는 돈도 있지만은 자동차를 팔지 않고 어떠한 투자라든가 자산의 증가를 위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영업이익으로 이걸 충당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예치한 스테이킹한 투자한 돈의 가치가 처음보다 지금은요 10배 이상의 가치가 나와요.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 800만 원대 20만 원도 안 될 때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얼마가 돼 있습니까? 하나당 8천만 원에 300만 원 가까이가 돼 있어요. 영업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굳이 돌려막기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말이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200,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20만 원, 800만 원이 뭐 8천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10배 정도씩 오른 거지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의 이 회사의 영업 외 수익이에요. 영업 외 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스테이킹은, 스테이킹은 절대로 누구의 소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비트 이더 테드로는, 테드가 이용이 됐던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거래소, 우리가 KOK가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역에 있는 사람이든 그 상장되어 있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로 접근이 쉽지 않았을 때, 그때는 비트, 이드, 테드 이 세 가지 가지고도 스테이킹은 가능하다. 이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비트, 이드, 테드, 그 다음에 KOK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는 스테이킹이기 때문에 투자용도 아니고 일단은 어 그냥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것은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비트, 이드, 테드는 어 한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테이킹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도 스테이킹 하는 데는 이용을, 비트이더 태도를 가지고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KOK가 결국에는 기축통화고, KOK의 가치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스테이킹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비트이더 테드를 좀 매도를 해서 KOK를 이 사람도 그렇고, 운영사라고 하는 거기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수요 공급의 원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요를, 많이 만드는 거지요. 뭘 가지고서? 비트이드 테드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는 영업 외 수단이, 이익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테이킹 한 거는 그거는 보관용이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회사가 재단이라고 했을 때, 그 재단의 수익이 아니에요. 재단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 의미도 없는,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 볼만한 것도 아닌 그런, 콘텐츠들, 영화, 드라마,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 그,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그런 구독권을 사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하나의 매출도, 그,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도 없죠. 실제로 콘텐츠를, 구독권을 구입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 회사는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돈을 버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돈을 벌려고 이 짓을 합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자, 15억 개만 공급을 하죠. 이게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이제 3년 반 뒤부터는 회사가 소각용으로 보유하는 35억 개를 채굴을 하게 됩니다. 소각용으로 가지고 있는 35억 개를 채굴을 한대요. 소각용이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또 채굴을 한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50억 개를 발행을 했는데 15억 개가 일단은 보상량으로 우리 스테이킹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소개하고 뭐 이런 마케팅용으로 실제로 홍보를 하는 데에 쓰여져야 되는 게, 우리 프론티어들이라고 하는 이 스테이킹 한 사람들이 소개를 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우리가 15개를 받아서 그게 거래소에 유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15개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소각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 5,800만 개를 했다. 5,800만 개가 비잖아요. 그건 당연히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사실은 이거는 소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소각이 된 양만큼 여기 유통을 하는 데는 15개가 다 만족이 안 되니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최영규 이사장이 25억개를 운영사에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는 2억, 24억, 뭐 9천, 몇백만 개가 그 25억개 준 거에서 남아있는 상태죠. 그걸 가지고서도 또 소각용이다, 소각을 한다. 그 소각을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소각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발행을 할 필요도 없었죠. 근데 또 그 소각용이라고 하는 35억 개를 다시 채굴을 한대요. 채굴이 아니에요. 50억 개는 이미 발행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채굴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를 락을 풀면 되는 거죠. 35억 개. 35억 개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채굴 안 했어요. 3년 반 뒤부터 채굴하도록 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35억 개가 그 실제로 거래소에서 유통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건 15억 개밖에 안 되는데 왜 35억 개의 가치를 따지는지도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15억 개를 거래소에서 어 거래가 되도록 해서 그걸 어 그 저기 우리가 어 이 유통량이라고 따졌을 때 나머지 35억 개는 사실은 그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화한다는 면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0.5달러, 0.4달러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게 이게 그 15억 개 이런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 이 가치가 있는 거는 결국엔 어디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소에서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35억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는 실제로 나와서도 안 되지만은 그거를 여기에서는 그 토탈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35억 개의 가치, 지금 0.5달러. 3년 반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요? 지금으로 따져도 2조 원이에요. 3년 반 뒤면 5달러, 50달러, 50달러도 훨씬 더 할 거예요. 자, 이게 5달러는 넘어갔었고, 그런데 50달러는 뭐 가보지도 못하고 한 7달러, 6달러, 5달러 어, 1달러 정도 깨지는 기간이 불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개월? 3개월 정도 만에 다 깨져 버렸죠. 근데 50달러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되게 그 이상한 논리가 또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50달러가 되면요, 회사가 200조의 자산을 갖게 돼요. 왜 못 버티고 왜 사기를 칩니까? 3년 반이면. 지금도 그러면 35억 개는 지금 회사에 이게 아, 이 35억 개를 회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거라 손 치더라도 그거는 물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유통량이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토큰이라는 건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어디 가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참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는데.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의심은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실 이유가 없고 이 방송을 보실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다 풀어드릴 수 있어요. 확신을 갖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래소보다 이러한 투자자보다 저런 플랫폼보다 더 우수한 분석력을 갖고 있다고요? 어블리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다. 팩트만으로도 벅차다. 근데 전문가로부터 검증받다라고 하는 게 뭘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문가라는 대상이 어떤 사람을, 어떤 유의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뭐 예전에 설명을 했겠죠, 다른 데에서는. 근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는 정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
자, 이제 돈 버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사용을 합니다. 리워드 플랜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은 사실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시소 게임이죠. 근데 저는 감히 수익성 플러스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을 호도하거나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인데요. 이 정도의 리스크에 이 정도의 리턴 수익이라면은 나는 단언코 전 세계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가지 다 말이 똑같아요.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뒤에 이야기는 금방 이야기도 한 것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리턴이 크다는 이야기 그거죠. 우리는 급해요. 빨리 소득이 돼야 돼. 빨리. 그리고 그 소득이 200만 원이 나오든 2천만 원이 나오든 안정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소득으로 큰 돈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안정적으로, 아주 크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빠른 소득 3개월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 빨라요 안 빨라요? 자, 이 월 1,000만 원은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연봉 1억이면요. 월급쟁이들 27년을 근무해야 되고 그 월급쟁이의 3%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통계청에서 통계한 실제 자료입니다. 남편이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벌어오면요. 이혼율이 제로예요. 아, 난 그 통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럴만하다. 왜?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경제적 이유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1,000만 원 벌으면 그럼 바람 피워도 용서해 주나? 그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이 파탄이 난다 이 얘기입니다. 3개월에 1,000만 원 얼마? 자,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서 3개월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3개월에 1,000만 원 소득을 만들 수 있다. 참 꿈과 같은 이야기이고 이런 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일 안 하겠지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 기준으로는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다른 걸로 그 7개월 후에 25,000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 수량 다 합쳐봐야 뭐 한 200개 뭐 그 정도 됐나요? 근데 1년 후에 거의 93,000개가 나왔지요.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등급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게 2만 불 정도가 됐고 그게 하나로 따지면은 그때 뭐 환율이 1,100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100원이었는지 1,200원이었는지 하여튼간에 2천만 원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7억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만일에 3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못 버신다. 그분은 밥을 드시면 안 돼요. 3개월 내에 이거를 해서 3개월 내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면은 밥을 먹으면 안 먹을 되고요. 자격이 없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왜? 이 사업은 너무 쉽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못 번다는 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니까 밥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한탕주의, 벼락부자, 한건 이런 거 없습니다. 금방 세 가지 언급한 게 아닌 이상 내가 스테이킹 조금 하고 사람 좀 소개해서 3개월 만에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은 여기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월 1,000만 원 그게 이제 기본이 되고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불로소득 더더욱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에게만 그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이프티 안전한 소득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다음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나와요. 예?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물류 네트워크 하거나 일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기야.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왜? 그거는 그분의 상식이에요. 왜? 우물안 개구리적 상식이에요. 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 네트워크를 하셨던 분들이 그럼 이번 달에 또 매출을 또 얼마 해야 돼요? 얼마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또 물어봐요. 아니요. 그럼 신규가 그만큼 들어와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번 달에 1,000만 원 번 거보다 이번 달에 아무것도 없이도 1,000만 원 이상이 나와요. 왜 그런지 뒤에서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엄청난 돈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알게 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내가 어, 스태킹 돼 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후원 수익, 등급 수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스테이블하게 이게 안정적으로 그거 이상 더 거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나가거나 뭐 그렇지 않는 이상은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더 나가지는 않으니까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그 스테이블하게 그렇게 이제 어,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사람처럼 뭐 등급 수익 하나만 일하고서 그 등급 수익에 해당이 되는 그 차트를 보면은 정말 그냥 이 사람이 만나러 다닌 사람이 몇 명이고 그런 걸 따지면은 그만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엄청난 돈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VIP 계정은 10만 불 이상인데요. 다 계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 지금도 회사 눈을 속여서 10,000불짜리 여러 계정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회사하고 숨바꼭질 하지 말고 10만 불짜리 VIP 계정하면 회사가 다른 특혜를 줄게. 회사는요, 다 계정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의 의사결정과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의 정책 결정과 다계정, 또는 VIP, 뭐, 계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지분증명처럼 뭔가 정책에 관여를 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 다계정, 이런 것을 통합을 해라. 뭐, 어떠한 그, 뭐, 어, 그 어드밴티지를 뭐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걸 줘가지고 그렇게 이게 다계정으로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다계정이라는 건 혼자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하는데 뭔가 그러니까 내 의사를 투표나 뭐 이런 걸로 어,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정책의 좌지우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거에 하나도 참여해 본 적이 없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개자한테 일일이 한번 다 상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소개하신 분한테 상세히 들으시면 돼요. 저는 개괄적인 내용만 알려드리는데, 자, 이제 등급 보상이라는 얘기 있어요. 채굴 보상은 나홀로 투자의 개념이고요. 이 후원 보상과 등급 보상은 내가 비즈니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10명까지 추천을 하면은, 친구 초대를 하면은 10대까지 받는 거고, 10명을 똑같이 친구 초대를 했는데 3성 이상이 되면 11대부터 무한대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성이 되면요. 후원 보상의 3%. 후원 보상 벌써 1대 몇 프로, 20%, 10%, 5% 받았는데 추가로 3%를 더 준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23%, 13%, 8%를 받는 거고요. 무한대, 11대부터 무한대 채굴 보상의 3%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로 인출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이 사람이 몇 성이었나? 7성이 7성. 21년 4월 14일이니까 7성이에요. 그러면은 금방 뭘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에서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등급 수익이에요. 근데 이 보상 체계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다가 지금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등급 보상이
어제 이 사람의 1년 후에, 어, 지금 현재였겠죠, 그죠? 뭐, 그, 2000, 2000,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6만 6천여 개가 나온 게 등급 수익이었는데, 그게 후원 수익이나 채굴 수익에 비하면은, 채굴 수익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재스테이킹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재스테이킹을 해도 채굴 수익이 8천여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등급 수익이 6만 6천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하 사람들, 이 사람도 하나의 프론티어고, 일개 프론티어고, 저도 일개 프론티어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지금 뭐, 사업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실제로 이 섬도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떠한 역할이 없어요.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을 때, 얼만큼이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싫지만은 다운이 얼마나 많으냐 그 가지치기를 추리 형태로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는 게 이게 결국에는 몇 대 몇 대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뭐 10대 어 예전에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 무한대까지 대가 이 사람 기준으로 해서 제가 25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한대로 해가지고 여기 후원 보상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더하기인가 곱하기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뭘 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결국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이 저한테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만큼 그 등급 수익을 나도 이 사람이 저를 모를 거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대부분일 건데 우리는 분명히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에 뭔가를 일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K 스테디움에 대한 부분도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사람이 얼만큼 많은 양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3개월 만에 월천의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밥도 먹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부터가 진짜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삼성만 되더라도 월 1,000만 원 되시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최소 몇백 이상은 나와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5성이 되면요. 무한대 보상에 5%를 받다가 10%로 달라집니다. 이제 돈 걱정, 인생에서 돈 걱정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이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을 달리 보게 돼요. 5성이 되면. 어떤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이 만든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가 인정한 K 컨텐츠로 내가 애국을 하는 길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삼성, 5성이면은,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평생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5성 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고, 삼성 되시는 분들, 수백에서 수천의 월 소득을 여기서 지금 받으시고 계신가요? 그거를, 이때와 현재를 봤을 때, 그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5, 4, 3, 2 이렇게로 1년 차에 5개가 싹 없어지고 2년 차 때 4억 개가 보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딱 지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보상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5성을 가든 3성을 가든 보상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평생을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맞잖아요. 15억 개 보상이 끝나버렸어. 5년 후에. 이 사람 논리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올해 9월 17일 정도 되면은 보상이 제로가 돼야죠. 보상이 제로면은 지금까지 나오던 게 있었기 때문에 월 안정적으로 뭐 1,000만 원씩, 최소 1,000만 원씩은 계속 수익이 내한테 들어와서 내가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5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보상 재원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없지요. 근데 이때는 K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도 뭐 언급은 간단하게 하긴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이 안 맞죠. 지금 5성, 삼성, 뭐 이런 분들, 4성도 그렇고 1, 2, 3, 4, 5성, 6, 7, 8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이하는 1, 2, 3, 4, 5성, 그 다음에 여기 0성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손가락 쭉쭉 빨고 있죠. 여러분들 저절로 그렇게 돼요. 한국인이라는 게 이제 프라이드가 생겨버립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애국을 5성부터는 하시게 돼 있어요. 뭔 애국을 이 보상 체계에서 사람 몇 소개를 하고 해서 애국을 한다. 아, 정말 너무 과하지 않아요? 자, 삼성이 되시면요. 7명 추천하면 7대까지, 9명 추천하면 9대까지 친구 초대하는 숫자에 맞춰서 뎁스가 나오고 10명 이상이라도 삼성 이상이면 또 추가로 받습니다. 요거 보세요. 삼성 이상이 되면은 어차피 삼성 미만까지 20%, 10%, 5%, 100%까지 다 받았던 건데 삼성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많이 커져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삼성 게임이에요. 삼성. 무조건 삼성이 되셔야 된다. 삼성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어제 나왔어요. 3일 만에 삼성이 되신 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삼레벨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데에, 정말 이거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근데 아주 쉽대요. 3일 만에 삼성 간 사람도 있대요. 세계 최고 기록이에요. 최단 기록. 일주일 만에 가신 분이 2분 있으셨거든요. 3일 만에 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조직이 있는 분이죠. 당연히. 조직이 없는 분이 삼성을 그렇게 일찍 갈 수 없어요. 삼성 가는 거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조직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을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뭐 이거 말고 다른 쪽 코인도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저기 또 여기 또 다 중첩돼 가지고 여러 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정한 뭔가 여기에서 추구를 하는 그런 생태계가 맞을까? 그리고 그 삼성이든 오성이든 뭐 여기서 이 사람 지금 8성으로 있다가 커뮤니티 폴로 넘어갔지만, 이게 오로지 딴 게 아니고 그냥 보상 체계에서 얼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긴 빨대를 얼만큼 꽂아놔 놓고 빨아 당겼느냐, 이 차이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다시 듣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곱게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어제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거에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이프하고 뭐 이렇게 뭐 안으면서 뭐 고생했다 그러고, 근데 그때부터, 거의 그때는 이미 이게 조짐이 엄청나게 보였던 시점이에요. 거의 1달러가 깨질 시점이 아니었을까.
근데도 그렇게 지금 정말 많은 그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한번 보시라고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한테 설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서 설명을 듣고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서 자 이제 일성이 되려면 5명의 친구 초대가 있어야 돼요. 5명의 친구 초대인데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300불 이상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킹을. 그러면 300불 이상 5명을 하면 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있어요. 아, 얘한 이거는 물건 파는 다단계가 아니라 그랬죠. 얘는 내 물건을 사줄 거야가 아니에요.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스킵하면서 넘어갈게요. 건너뛰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너무 부끄러운 소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 여전히 그거네요. 작년 언제죠? 10월 21일 어제 23불을 봤던 거 한번 벌었어요. 볼게요. 7개월 만에 제가 25,000원 벌었어요. 7개월 손가락 빨다가. 근데 작년 10월 21일 날 자그마치 2만 불을 벌게 됩니다. 하루에. 2,3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한 달에 한 7억 되겠죠. 해볼 수익이. 그런데 이 소득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득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렇게 등급 수익에서 나요. 등급 수익에서. 6불 받던 사람이 등급 수익에서 16,000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가능한 얘기예요.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기하급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일회성 수당이 없습니다. 추천 수당, 바이너리 수당, 직급 수당, 성취 수당, 먼 수당, 먼 수당, 먼 수당. 수당이란 수당은 하나도 없어요. 추천 수당? 보상이지요. 수당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리워드 아니에요? 추천수당, 추천, 보상, 후원, 수익. 이거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다단계인데 그러니까 다단계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우린 수당이 없어요. 대신 내가 누구를 추천을 했어요. 그럼 이 추천 되신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다단계 판매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다단계 구조는 맞아요. 그러면은 다단계 구조와 그 다단계라는 의미 자체는 기본적으로 나쁜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한 사람이 엄청나게 독식을 하는 이런 구조는 이거는 무조건 하고 잘못된 거지요. 왜 저는 등급 수익은 무조건 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사람의 와이프가 육성이 됐고 육성이 됐을 때 요 세 가지를 합쳤을 때 그때 한 세 가지 수익을 합쳤을 때 10,000개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때가 육성이 된 이 사람의 와이프가 육성이 됐을 때 그때가 몇 달러였는지를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3달러라고 하면 하루에 3만 불이에요. 그거를 30일을 곱하면은 3, 3은 9, 900만 불이 돼요. 900만 불이면은 거의 현 시가로 따지면은 120억 정도가 되지요. 한 달에. 맞나요? 0을 한 개 붙이고, 어, 3만 불, 30만 불. 아,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가 되네요. 근데 이,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얼마를 가져갔을까? 육성인데 10,000개. 곱하기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개인데 4배다. 4배도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혼자서 알겠죠. 그러면은 아까 12억이라고 했는데 4배면은 하루에 한 50억. 한 달에 50억. 1년이면은
600억이네요. 하루에 스테이킹에 따른 투자에 따른 보상을 받잖아요. 그걸 가지고 채굴 수익이라고 합니다. 채굴 수익을 매일 받을 거 아니에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채굴 수익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는 날 안 주는 날 없습니다. 매일 줍니다. 매일 주는 수익의 일부를 내가 보상으로 받아요. 회사로부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들어온 돈의 일부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단계식으로 매출을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코인을 팔던가 채굴기를 팔던가 했으면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분이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출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건 당연한데 우리는 매출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당이라는 용어가 안 맞습니다. 회사로부터 내가 구전 광고를 통해서 사람을 친구를 초대했기 때문에 플랫폼에 회사로부터 광고 재원으로 있던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수익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수당이란 구조가 없으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가 안 들어와도 수익이 나한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안정적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200% 수익 제한이 있어요.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200%를 넘길 수가 없어. 그러면 번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돼요. 재투자를.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이 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나의 산하의 스테이킹 볼륨은 산하의 투자 볼륨은 저절로 커져요. 신규가 안 들어와도. 신규가 들어오는 건 플러스 알파고 그냥 보너스야. 그러니까 신규가 안 들어와도 볼륨이 커지니까 나의 수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 참 안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한 거지요. 신규가 들어오고 생태계를 일단은 여기에 참여자 수를 1억 명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와도 내가 매일 지금 이 시간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게 어, 그 한 번도 쉬지 않고 200% 제한이 200% 내가 스테이킹한 거의 200%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복리라고 이야기하고 대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계속 해가지고 그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돌았을 때는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그거를 그냥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뭐 단타를 노리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든 수요자들이 그게 매수자들이 접근이 없을 적에 그거를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가 안 생겼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보상받았는 거 일부는 재스테이킹하고 그 나머지를 거래소로 내보낸다고 하면은 공급량은 넘쳐나지요. 그럼 결국에 뭐 어떻게 돼요? 가격은 지금처럼 이렇게 끝도 없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재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막은 거는 정말 잘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후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없애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매수자가 수요자가 거의 상실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규로 들어온다는 게 결국에는 1억 명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면은 1억 명에 한 명 한 명씩이 모여드는데 없으면은 지금 100만 명 정도까지 갔다가 거꾸로 지금은 내려갔을 거예요. 스테이킹 하는 사람들이 해지를 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가 거꾸로 줄어들었지요. 근데 이 시점이 2021년 4월 14일, 지금이 2024년 5월, 오늘이 28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만 3년이 지났어요. 만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만 2년 또는 만 1년 그 시점만 따지고 봐도 이거 그때 기준으로 해서는 거래소 가격은 지금보다 나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를 따지면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태지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평생을 삼성이나 오성을 하면은
평생을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현재와 과거, 그리고 과거에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 엄청나게 잘 나갔겠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때는 아예 뭐 개혁회라는 것 자체를 몰랐지만은, 그런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이런 내용,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의 소개를 했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도 됐다. 사실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뒤에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5성 또는 3성 게임이었다. 5성 가면은 평생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뭐 그랬는데 지금 그래요? 아니죠. 급에 갈수록 볼륨이 커지는 데다가 곱하기 하는 프로테이지가 커집니다.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트기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몇 명이나 이런 기하급수적 소득을 가졌는지 저는 어, 이 사람을 위시해서 7성, 6성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기하급수적인 소득자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요. 이 사람도 뭐나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1등 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쫓아가 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 몇 성 이런 정도의 보상 체계의 어떠한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또 하나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보상 재원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15개.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5개 되고, 첫 해에 5개 발행을 저기 보상을 주고 4억 개, 3억 개, 2억 개 이렇게가 된다고 하면은 5억 개 때는 사람이 적었지요. 4억 개 때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보상형은 줄어졌죠. 3억 개일 때는 사람은 더 많이 늘었는데 더 보상량은 3억 개로 줄어 있지요. 2억 개 이렇게 가면은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그 보상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는 계속 줄고 있죠.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량은 거꾸로 줄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논리대로 3성, 5성 이런 식으로 전부 다가 갔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이 수익을 보상을 주는 재원 자체가 고갈이 돼 있는데, 그리고 거꾸로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데, 그거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많고 그 받아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스테이킹하는 그, 그 금액이라든가 뭐 수량이죠, 그죠? 수량이 플랫폼 가격과 곱해져 가지고 어 교환 자산으로, 현재 자기의 교환 자산으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해당이 되는 만큼을 또 다시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 가지고 개수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내용은 이 사람한테나 해당이 되고 소수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지,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보상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보상. 200% 수익 제한을 만들어낸 이유는요. 이게 신의 한 수였는데 우리 사업자들이 판을 짜서 세팅을 해가지고 회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뱅크런을 못 만들도록 해놓은 거예요. 회사의 계약, 뱅커는 우리가 들어가 있던 거 그냥 예를 들면은 스테이킹을 한 거를 그대로 모아놨다라고 제가 보관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스태킹 했던 거에 해당이 되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상으로 해가지고 받았던 보상은 내 지갑에 이미 들어와 있지요. 해지 수량과 보상받았는 거를 거래소로 가지고 나오는 거. 그리고 뱅크럴이라는 그런 거를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래소로 많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 매도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뱅크는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테이킹 돼 있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같은 300불로 0.14달러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와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적에는 뭘로 해요? US 달러로 안 해요. UK로 하던 300달러 그 개수를 플랫폼 가격하고 곱하니까 어쨌든 내가 300불치를 거래소에서 KOK 개수가 0.14일 때 샀다. 그러면 개수가 꽤 되겠지요. 0.14일 때니까. 그런데 이게 3달러일지게 300불치를 사면은 10개밖에 안 돼요. 아까 그거를 0.14이고 0.3달러라고 했을 때는 10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지요. 3달러일지게는 100개밖에 못 사요. 1000개와 100개는 10배 차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들어온 거나 지금 들어온 거나 해가지고 스태킹이 돼 있으면 그건 보관이 돼 있을 거고 수량이 모자라면은 비트 이더 테드를 사가지고 비트 이더 테드를 팔고 KOK를 거래소에 사가지고 스태킹 지갑으로 넣고 모자라는 그거를 채워 넣어가지고 대지수량을 주면 되는 거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것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말 정말 저는 이상해요. 회사가 무슨 재정 건전성을 따지고 그래요. 이게 뭐 앱 하나에서 운영이 되는 플랫폼인데 이 앱에 뭐 예를 들어서 월 베이스로 엄청난 금액의 콘텐츠를 뭐 리즈 해가지고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시키거나 매달 이렇게 바뀌도록 월정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또 이용하는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료 주고 근데 여기에 CS 팀이라든가 이런 운영팀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운영팀에 뭔가를 보내면은 답변이 정말 이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 재단에 돈이 쓰여질 게 고정비처럼 사용이 돼야 될 게 있느냐. 그리고 거의 고정비 말고는 특별하게 돈이 필요치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일반 회사, 제조회사 뭐 이런 것처럼 재정 건전성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규가 안 들어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려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죠. 이게 참 좋은 보상이거든요. 근데 딴 회사들은 이 보상을 안 갖다 써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면 갖다 써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순환 마케팅을 갖다 씁니다. 순환 마케팅은요. 여러분들의 착시를 불러일으켜요. 300%, 400% 순환 마케팅이면 300%, 400% 됐으면요. 무조건 엑시트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돈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엑시트 돼요? 인간의 탐욕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몽땅 때려 넣어요. 더 큰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고요. 우리의 탐욕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재스테이킹을 왜 못하도록 막았을 것 같아요? 금방 이야기했던 순환 뭐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스테이킹한 금액은, 스테이킹 양은, 재스테이킹 하니까, 본래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 그 좀 일찍 한 사람들이 300불, 100불 가지고 시작을 했다. 이 사람들, 이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0불을 했다고 치면은, 현재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지금 뭐 1100만 개 넣고, 근데 그 나중에 어떤 다른 곳에서 보면은 이 KOK를 팔고 그 KOK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KOK를 팔고 비트나 이들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KOK 외에 비트 이들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KOK 가치만 놓고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KOK 가치가, 그러니까 재스테이킹 해가지고 한 사람이 뭐 100불에서 100불을 스테이킹을 했던 게, 지금 그 1100만 개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상돼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올라오는 뭐 우리가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보상이, 특히나 그 등급 수익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200% 수익 제한이라는, 보상 제한이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매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99%나 98% 정도 돼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 보상으로 나왔던 거의 절반 이상이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스테이킹을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100만 개를 가지고 왔다고 하잖아요. 1100만 개를 저쪽에 그 커뮤니티 풀에 넣었다고 하는데, 1100만 개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 프로모션, 그 뭐 소위 말해서 보너스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라고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1100만 개가 7달러를 곱하면 7700만 달러예요. 7700만 달러면은 하나로 지금 1000억 정도 되나요? 1000억 정도예요. 어마어마한가요? 탐욕만 없으면 아무리 사기를 칠래도 사기 못 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매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80년 역사에서 매출 조건이 없는 유일한 거예요. 누구나 팔성을 다 갈 수 있다. 요것만 하고 마칠까요? 우리가 플랫폼에서 KOK 토큰을 돈을 벌어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토큰으로 거래소로 빼놓죠. 그리고 나머지는 비트나이더로 빼놓든가, 아니면 삼성이 안 되신 분들은 비트나이더로 교환해서 거래소로 안전하게 빼놓으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서 버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 두 개를 가지고 자산을 운영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더 큰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자, 속성을 아셔야 되는 게, 비트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어요. 안정성, 변동성이 큽니다. 그런 반면에 콕은요, 계단식으로 저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만 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투자는 없죠. 그죠? 항상 원금보다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콕토크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 플랫폼에서 0.5달러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최저 금액을 보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갖다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서 도로 플랫폼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최저 금액을 보전을 시키면, 그죠? 항상 원금보다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콕토크는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 플랫폼에서 0.5달러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최저 금액을 보전을 시켜줍니다. 0.5달러 보존돼요? 지금 플랫폼 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0.5달러라는 그 기준을 보존한다는 거는, 그거를 어, 그, 그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어떤 경우든 그 정도의 가치는 그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0.5달러가 아니고 이때가 0.5달러 뭐 그거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는 0.003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되죠. 그리고 KOK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 사람이 기록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저기 전혀 맞지 않는 소리지요. 그런데 모든 코인 토큰들은 요렇게 정도도 아니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것이 내려갈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갖다 팔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서 도로 플랫폼에 집어넣으면은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도로 반등이 돼버려요. 이거 금방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격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 또 사가지고 또 잡아넣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나 금전적인 여유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들어가는 것만 해도 끝이 그러니까 이제 뭐 빚을 지고 대출을 받거나 뭐 담보를 가지고서 돈을 빌리거나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도 많을 건데 가격이 이거 그 여기보다 떨어졌을 때 또 사가지고 또 잡아 넣는다 스태킹 한다. 누구만 좋게 하느냐 이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보상 체계를 만든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표현한 대로 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재스테이킹을 하고 그게 늘어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재스테이킹 해가지고 불려지는 그거는 다 죽지 않은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신규 유저 이 사람 그런 이야기 뭐 했잖아요. 그 오지에 사람이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거기 뭐 통신사도 올 수 있고 대형 뭐 어, 식당들도 올 수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거기로 모인다면서요. 근데 사람이 안 모이는데 1억 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만 명이 꼴랑 100만 명 정도가 되고 나서 K스테디움이라고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양갈래가 돼버렸죠. 결국에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을 이쪽에서는 뭐 이야기를 하기를 K스타디움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VC로 옮긴 거지요. 커뮤니티 풀에 몇 명이에요? 8만 명. 이 시점 기준으로는 만 3년. K 스테디움이 뭐 론칭이 됐는 시점을 기준으로는 만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뭐 8만 명. 근데 앞으로는 그쪽에 더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일단 SOP를 내리쳤잖아요. 50%를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6억 거의 9천 개, 9천만 개에서 SOP가 절반을 줄이면은 3억, 어, 3억 4,500만 개 정도. 그러면은 1억 한 550만 개, 1억 5,500만 개인가요? 이 정도가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를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그 50% 디스카운트를 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쪽은 제가 어, 나중에 또 시간이 한번 되면은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볼 건데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는 생태계가 지금은 우리에 비해 가지고 더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거는 생태계를 늘리는 것보다 이 스테이킹 양을 늘리는 것, 뭐 후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재스테이킹 해서 볼륨만 자꾸 키워가지고
이 보상받는 것들을 많이 받도록 하는 이것 말고는 없죠. 결국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원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거는 아주 지역적으로 그냥 그 삼성 5성을 설명하면서 뭐 이 이야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소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그 생태계 에코시스템 뭐 결국에 토큰 이코노미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수가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뭐 그러는 걸로는 이 앞날이 없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 이하로 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어요. 플랫폼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거기에서 이제 뭐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플랫폼 가격 이하로 늘 있었지요. 대부분. 뭐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늘 플랫폼 가격이 조금 높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삼성 5성이라는 이런 이제 그 보상 체계에서 결국에는 사람 소개를 하고 근데 이 사람들 다 역할들이 그거예요. 삼성에 있는 사람은 아까 보상 체계에 따라 가지고 얼만큼 보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대 몇 대까지 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등급 수익은 몇 대까지 받는데 또 추가로 얼마를 받고 뭐 이거예요. 개개인 하나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 말고 그거지. 차이는 얼만큼 많은 보상량을 가져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리고 직급이라는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여기에 뭐 그 회사처럼 직급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보상 체계에서 요 사람한테는 몇 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어 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 이상의 그러니까 일성 3명이 최소 있어야지 2성이 되는 거고 2성 3명이 있어야지 3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몇 개가 뻗쳐 나가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8성이라는 거는 7성이 3명이 있어야지 8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돼도 별 차이가 없어요. 8성이 3명이 되면 9성이 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1성 3명이 있으면은 2성이 되고 2성 3명이 있으면 3성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급이나 그다음에 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도 없고요. 의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셨다시피 이 아까 그 성가병 씨라는 사람은 2020년도인지 그러니까 뭐 그 처음 받았는 게 그거고 그러니까 7개월 후에 그게 2021년 그러니까 2019년 9월 17일에 베타 버전이 나왔잖아요. 7개월 후라고 하면은 2020년 한 3월, 4월 이 정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1년 후니까 2021년 뭐 3월, 4월 정도 됐겠죠. 이 영상이 2021년 4월 14일이니까. 그럼 그때 2020년 한 3월쯤에는 3, 4월쯤에는
한 25,000원 정도 벌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서 1년 후가 돼서는 2만 불. 그때 코로나가 오고 했던 시절이라고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환율이 1,200원, 뭐 1,100원, 1,2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2,400, 500만 원이에요. 2,400, 500만 원을 하루에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이 사람은 2,500만 원을 21년 4월 달부터 3월 달 그때부터 그렇게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까 우리 뭐 들었어요? 3개월간 3개월 내에 3개월 후에 1천만 원, 월 1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월 1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은 밥도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이야기예요? 하루에 2,500만 원 번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삼성 이상 달고 뭐 그래가지고 어, 월 1천만 원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한 삼성 이상 돼야지 월 1천만 원을 소득을 그러니까 이제 그 리워드로 받았는 거를 현금화했을 때 그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비교가 돼요. 60배, 거의 70배 차이 나죠. 삼성의 70배. 3개월 후면은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은 수익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이 사람은 2,5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4천만 원 튀어 올라가겠죠. 그럼 끝도 없이 누구만 좋아지느냐? 이렇게 3개월 만에, 3일 만에 삼성 가는 사람도 있다. 뭐 내 것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산수라는 표현도 하고 뭐 아주 쉽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뭐 0레벨, 1레벨 뭐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 한번 본 적이 있고 그 사람이 저를 알아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이지요. 아무런 기여가 안 되는 아무런 저한테 어떠한 영향력이라든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는데 기여라는 게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내 거를 받아간다. 직추천을 한 후원 수익은 왜 줘요? 내가 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받는 거예요. 그럼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이유가 생길라 그러면은 이 내가 소개한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경우에 나를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최소 요런 한 2단계 정도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소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 되고 그 이하 되면은 내하고 그 사람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이 사람처럼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분들은 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송가병 씨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은 막, 그냥, 뭐라 그러죠. 서해에, 어, 중국 어선들이 오면은 이 아주 적은 이런 그 물고기까지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뭐라 그러지? 지금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그물망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 개 옮겼다는 것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에 아까 보셨다시피 저는 이 사람은 어, 이 레벨 정도의 그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KOK를 팔았다는 이야기는 공급을 한 거지요. 매도 물량을 내놓은 거죠. 비트코인을 가져간 거예요.
비트코인을 차곡차곡 쌓아놨겠죠. 비트나 이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KOK가 근데 그 사람은 KOK 다시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끝도 없이 KOK가 자기한테 가는데 굳이 이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사가지고 비트나 이들을 팔아 이걸 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제가 예를 들어 똑같은 입장이라 그러면은 막 수백 수천만 개가 있는데 내가 그걸 팔고 해가지고 지금 그 비트나 이더를 사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1달러짜리를 하나 1달러 정도 했을 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200불 했다. 한 개를 가지고 200개를 이 이더리움 한 개를 사기 위해서 200개를 이렇게를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이 당시만 해다 한그 2022년, 21년 이때쯤 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뭐 몇만 불이라도 했겠죠. 그럼 KOK를 몇만 개를 팔아야지 비트코인 한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까 보셨다시피 하루에 뭐 6만 6천 개, 뭐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하면은 6만 6천 개 다 내다 팔고 그걸 가지고서 USDT를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한 개를 샀다. 그러면 6만 6천 개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공급되어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신규 스테이크들이 있었죠. 우리가 소개한 사람들. 그럼 누구만 배불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설명드렸다기보다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지요.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KOK잖아요. 지금은 KOK하고는 관심 없어요. 뭐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커뮤니티 풀, 페이 스테디움. 근데 제가 강지원 씨하고 최영규 씨하고 김판용 씨 세 명이 그 한 영상에 출연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게 2021년 한 6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들어보면은 김판용 씨가 하는 이야기가 블록체인 이런 기술에 한 5년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가 설립이 된 게 2018년 10월 23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전에 뭘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뭘 했느냐. 21년에서 한 해 까면은 20년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 해를 까면은 1년 반 전에 설립이 되는 회사가 5년 전부터 기술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 기술에 대해 가지고 어, 기술 투자를 해서 뭐 그런 경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회사 설립일 기준으로 해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일 자체가 연속적으로 온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록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듣다 보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겠지만은 다음에 다시 이런 내용들도 좀 다뤄볼게요.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그래도 어, 전체를 한번 이렇게 옛날 거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이 답답하시죠? 저도 그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